안녕하세요, 코코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Q&A 영상 들고 왔습니다. 사전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 최대한 빠짐없이 답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요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으시면 아래 타임라인 참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라면 저와 함께 수다 떤다는 기분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어 교사에 대한 질문, 그리고 태국 생활에 대한 질문, 코코쌤 개인에 대한 질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은 건 중학생 때였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바깥 세상, 외국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많은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외국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마침 당시 국어 교과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한국인 아이를 입양한 미국인 엄마를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다, 이거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그 꿈 하나로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워낙 박봉이기도 하고 대우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고 평생을 프리랜서이자 계약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를 바꿔야 되나? 까지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안 해봤고 못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직업을 바꾸더라도 이건 해보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고요.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 천직이야.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막 거창하고 특별하진 않죠. 이게 뭐랄까, 애국심이나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은 한국어 교사가 되고 나서 생기는 것들이지,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내가 한국의 무언가를 보여주겠어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개인적인 욕망에서부터 출발한 꿈이었고, 해보니까 잘 맞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원래 전공은 언어학입니다. 학부에서는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언어학 좀 생소하시죠? 제가 언어학 전공했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럼 무슨 외국어 잘해? 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음성음론, 문법론, 통사론, 활용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역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크게는, 아주 크게는 컴퓨터 언어까지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학생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 계획을 짤 때부터 나는 대학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로 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학부 졸업하자마자 석사 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어 교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학부나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면 국립국어원 심사를 통해서 2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은 3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요. 3급은 시험을 쳐서 딸 수 있고요. 2급은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서 딸 수 있고, 1급은 2급을 딴 후에 경력 인증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1급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파견 사업이나 국내 어학당 채용 공고를 보면 2급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급을 따시는 게 좋은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어느 학교의 어느 학과를 졸업했을 때 2급을 딸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이수했을 때 2급을 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에는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시국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석사 졸업을 하고 드디어 내 꿈을 펼칠 시간이 왔어! 라고 하자마자 역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반년 조금 안 되게 백수로 지냈어요. 왜냐면 국내에도 일자리가 없고 해외로 나갈 수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수로 지내다가 이 사업이 재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내가 이거 아니면 올해는 백수 탈출을 못하겠구나. 이게 마지막 기회겠구나 싶어서 지원했고 붙었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좋은 학생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영어를 막 학생을 가르칠 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생활에 필요한 만큼, 의사소통 가능한 만큼만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대상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를 비롯해서 뭐 외국어를 좀 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인식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왜 저희가 영어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보면 영어 원어민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어로 수업하지는 않았지 않나요? 적어도 제 기억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도 지금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잘하면 도움은 되죠. 뭔가 진짜 초급 학생을 가르칠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좀 이해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서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만 써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외 대학이나 특정 기관에서는 외국어 능력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해서 나쁠 건 진짜 없죠. 잘하면 너무 좋은 거고, 못해도 별로 크게 상관은 없다. 비전공자시면 일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먼저죠. 사실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를 막 공부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한국어 교육, 국어 말고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외국어는 이미 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외국어가 1순위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특정 나라의 특정 기관에 일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외국어 능력을 요구한다. 내가 그 나라 말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물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일단 내가 한국어를 잘 해야겠죠? 한국어 교육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차근차근 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한국어만 가르치진 않거든요. 한국 문화 수업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취미, 특기,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면접 때 장점으로 어필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로 마음가짐이나 물질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거라면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의연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는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희망편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저도 코코쌤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차마 여러분 한국어 선생님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국 오세요.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차마. 왜냐면 항상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차마 이 직업을 추천한다. 내지는 여기를 꼭 오세요. 이렇게는 제가 기본적으로 파견 자체는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 3년까지는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3년 이후에도 내가 태국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파견자 신분으로 새로 또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합격을 하신다면
다른 학교에 배정이 되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업 관련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진짜 힘들죠. 저는 온라인 교구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카굿은 많이 아실 테고, 워드월이라든지 플립PT,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는 게임 PPT 이런 것들까지 활용을 합니다. 태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임들을 최대한 많이 수업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PPT를 이용해서 10초 안에 단어 3개 말하기 이런 식으로 좀 순간적으로 모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오프라인 수업이면 더 재밌게 할 텐데 온라인이라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어에 좀 집중력을 안 잃고 좀 관심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늘 수업을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는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학년, 6학년은 작년에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해도 그냥 척하면 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게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한 4학년은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서로 가상의 인물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한데 최대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수업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작 전에 뮤직비디오를 좀 여러 가지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채팅창에 반응이 있어요. NCT 누구누구 너무너무 멋져요. 아니면 방탄 누구누구 제 남편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이 가수를 좋아하는구나. 이 반 애들은 대부분 이 가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나중에 PPT 만들 때라든지 뭔가 게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차용해서 쓰는 편입니다. 가르치는데 힘들었던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아직은 없고 대신에 좀 다른 게 힘든데요. 전공반 같은 경우는 주 3회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3일 뒤에 또 하면 돼요. 근데 교양반은 주 1회 수업을 하니까 이번 주에 모르면 다음 주에 또 모르고 다음 주에 배우면 다다음 주엔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3주 내내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1시 10분이에요 가르쳤어요. 근데 4주차 때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 하니까 1시 10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조금 놓으면 편해집니다. 끄라비는 태국 남부에 있습니다. 푸켓은 많이 아시죠? 푸켓이 약간 한국의 제주도라고 본다면 끄라비는 여수? 풍령쯤 될 것 같아요. 바다를 끼고 있고 관광하기 좋은 섬들이 있고 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에게 더 알려진 그런 관광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년 넘게 한국에 못 가고 있는데 딱히 향수병도 없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저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또 나오고 싶어 할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는 동안 충실하게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워낙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적응을 해서 살고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건 없고, 한국에는 있는데 태국에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한국에는 없었는데 태국에는 있어서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3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찡쪽이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러면 조금 이제 왜 도대체 근데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인터넷 쇼핑은 라자다랑 쇼피 많이 쓰는데요. 웬만한 거는 다 있어서 뭐 한국에서 굳이 뭘 많이 바리바리 챙겨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들고 와서 잘 쓰고 있다 하는 거는 여름 이불. 네. 희한하게 날씨가 1년 내내 덥고 습한데도 다들 차름 이불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마트를 가거나 인쇼를 봐도 여름 이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물론 북쪽으로 가면 가을 날씨만큼 추울 때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전 남부라 그런가? 그래서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이불 같은 경우는 들고 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꼭 사야 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나중에 한국 간다고 하면 파카프라우 분말? 그런 거 사갈 것 같은데요. 뭐 특별히 추천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와서 먹어보시고 괜찮다 하는 것들 그냥 사가시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 야돔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고 좀 쓰겠다 싶으면 사가시고. 모르겠네요. 한 1년쯤 지내니까 모르겠어. 친구가 K-POP 팬이다 이러면 굿즈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면 뭐 부채? 이렇게 펴는 거 있죠. 이렇게 펴는 부채? 아니면 전통 자수나 자개 장식 있는 거울, 복주머니, 필통, 안경집 이런 것도 괜찮고요. 조금 비싸기는 해도 생활 한복 같은 것도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을 한글로 표기해서 도장이나 이름 스티커 이런 것들 만들어서 줘도 특별한 선물이 되겠죠? 전통 문양이 있는 수저 세트라든지 그런 것도 너무 괜찮고, 근데 의외로 과자류는 태국에도 한국 과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전통 문양이라든지 전통 재료가 들어간 예쁜 소품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가연 항상 고마워요. 보고 싶어. 저는 끄라비 말고는 방콕, 푸켓, 나콘사완, 송클라 이 정도 가봤는데요. 앞으로 간다면 시밀람 군도라든지 립배섬 가보고 싶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끄라비 친구들, 저희 직장 동료들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던 곳이라서, 끄라비도 이렇게 예쁜데 거기는 도대체 얼마나 더 예쁜 거야 궁금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수 잘 먹습니다. 그 고수 안 빼고 잘 먹어요. 고수가 들어간 음식은 또 그게 있어야지 그 음식의 풍미가 제대로 느껴진달까? 그래서 고수는 잘 먹고요. 오히려 코코넛을 제가 안 좋아해요. 코코넛 밀크, 코코넛 주스, 코코넛 뭐시기 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코코넛으로 만든 간식이 진짜 많은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싫어요. 싫어요. 태국은 끝나지 않는 여름이죠. 이제 한국 가면 추워서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덥고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한국에 비하면 좀 여유가 있다? 분위기 자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란나. 제가 란나라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 이 음식이 막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뜨끈하고 걸쭉하고 되게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이랄까?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가지고 먹으면, 이 음식을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서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는 한국에서는 감귤, 제주 감귤을 제일 좋아하고요. 태국에서는 역시 망고스틴, 망쿠시라고 하죠. 망고스틴을 제일 좋아했어요. 네. 왜 과거형이냐면 제가 막상 망고스틴 철이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망고스틴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약간 간사해. 약간 물려. 진짜 맛있는데 물려. 왜냐면은 그 과일 자체가 새콤달콤하고 좀 자극적인 맛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물려버려서 그 뒤로부터는 오히려 좀 더 밍밍한 맛의 용과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는 일단 내년 3월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자본이 많이 투입된 영화를 좋아해요. 그 왜 막 빌딩 무너지고 자동차 폭발하고 헬기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액션이나 SF 영화는 네,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해서 인셉션 같은 경우는 거의 15번 정도 본 것 같고, 태국 오기 직전에 이제 테넷 개봉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영화관 가서만 3번을 보고 왔네요. MBTI는 ENTP 유형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MBTI 뭐 검사 자격증 이런 걸 취득하셔서 좀 저렴하게 공식 검사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오, 야 너무 이거는 너무 ENTP. 신기하죠? 제가 햇빛을 좀 극도로 싫어해서 날씨가 좋으면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학교 갈 때는 꼭 양산 쓰고, 제가 햇빛이 닿는 느낌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타는 것보다도 그게 싫어요. 여행을 가거나 뭐 학교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이 있다, 이게 아니고서는 해가 있을 때는 절대 안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커튼을 항상 쳐놔요. 이 커튼이 아니고 그냥 벽입니다, 벽. 외대 앞에 생긴 코코초밥. 사진까지 보내주셨던데, 네,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제가 최대한 구구절절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코코스미 브이로그는 매주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 정오, 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